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박초롱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연구 과제 뭐부터 볼까요? 네, 이해충돌 방지법이 어제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죠. 예. 공직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못 얻도록 하자는 것이 법 취지입니다.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추진이 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계속 빠져왔죠. 네. 이번에 9년 만에 통과된 거 큰 성과입니다. LH 사태로 급물살을 탔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사각지대가 남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사적 이해관계를 매년 등록하고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 공개까지 하자고 한 내용 이 조항이 논의 과정에서 빠졌는데 네. 이게 결국 본인의 신고에만 맡겨둠으로써 실효성 논란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당초 자신들의 이해관계 정보는 비공개하기로 했던 국회의원들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 의원 본인의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가족은 아니고 본인. 네,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했습니다. 네, 네. 김준일 대표, 예. 어떻게 분석해야 하세요? 일단 지금 190만 명이에요. 적용 대상이. 네.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 정무직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근데 여기서 이제 언론이라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가 됐는데 네. 국회에서는 사립학교법이나 언론 관련법을 개정을 해서 그것도 뭐 적용하는 거를 좀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직무상 비밀에서 미공개 정보로 더 확대됐습니다. 미공개 정보. 예. 그러니까 이제 비밀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뭐가 비밀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미공개 정보라고 하면 공개가 안 된 정보는 다 미공개 정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더 확대가 된 거고 퇴직 3년까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7년 이하 징역에서 7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이제 받게 된 건데 사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 국회의원들의 꼼수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박초롱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 지금 국회의원 본인들 이 이해관계 공개 안 하겠 등록은 하는데 공개는 안 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공개를 안 하면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떤 게 있어서 지금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지를 감시를 해야 되는데 네. 못 하게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을 샀어요. 어떤 국회의원이 예. 땅을 샀는데 그곳이 곧 개발이 됐어요. 지금 같으면은 난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법적으로 할 방법이 없는데 이제부터는 이 법에 의해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피했어야지, 충돌을 피했어야지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처음엔 했다가 지적받고 바꾼 거예요. 바꿨는데 이제 예전에 그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도 예. 똑같거든요. 예. 그때 이제 다 들어갔는데 국회의원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민원인을 많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아니 돈을 안 받으면 되잖아요. 민원인 만나고. 근데 그거 본인들만 이렇게 빠지고 이번에도 그렇게 빠지려고 꼼수를 쓰다가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번에 공개를 해서 예. 일단 정치인들이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지금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화가 났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지금 본회의 통과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어차피 이거는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뭐 됐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야말로 8, 9년 만에 통과.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 가보죠. 박초롱 기자. 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어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자리에서 남긴 사과가 화제입니다. 네. 윤 위원장은 현충탑 앞에 무릎을 꿇고 1분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방명록에 선열들이시여 국민들이시여 피해자님이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심을 받들어 민생을 살피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선열들이시여 국민들이시여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피해자님이시여 여기에서 조금 이게 뭐지?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민주당은 방명록에 적힌 이 피해자님을 두고 이 박원순 전 시장,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사과를 한 것이다. 문제는 왜 현충원에서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네. 부산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자료를 냈는데요. 저는 현충원에 안장된 순국 선열이 아니다. 너무나 모욕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는 순국선열이 아니다. 네. 왜 거기 방명록에다가 네. 나를 찾느냐? 네. 김준희 대표. 예.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사과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현충원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민주당 내부에 지금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게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과를 해야 되는 타이밍은 맞아요. 네, 이제 그러면은 취임했으니까. 예, 취임을 했고 그리고 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럼 주변에서 어쨌든 조언을 하고 이거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될 거를 몰랐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TPO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 예. 시간, 장소 뭐 이런 걸 생각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그 TPO가 그렇죠. 고려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과의 내용을 보면 어쨌든 세 개를 같이 엮었잖아요. 예. 선열들, 국민들, 피해자님 이게 뭐냐면은 지난 1월에 서울시에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박원순 성희롱 맞다. 이러니까 네. 그 서정엽 권한 시장 대행이 뭉뚱그려서 사과를 해요. 이를테면은 국민들과 피해자와 누구에게 다 죄송하다. 아. 근데 정확하게 국민한테는 뭐가 미안하고 피해자한테는 뭐가 미안하고 이렇게 다 분리해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사과를 했어. 사과를 한샘 치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는 하라고 하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죠. 오해가 아니라 이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게 오해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못된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내부에 있다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초롱 기자. 저는 이제 지난 20일에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공식 브리핑을 열어서 사과를 했잖아요. 네네. 서울시장으로서 이게 이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윤호중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과를 좀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라고 좀 비춰지고 네. 그러나 다만 내용과 형식에서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이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사건 발생 당시에 즉각적인 대처가 부족했고 피해자에게 대한 뭐 2차 가해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서울시장으로서 그 공개된 자리에 나서서 정정하게 사과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도 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뭐 좀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제스처를 취했었고 네네. 그러나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 이 행동이 그것과 비교돼서 오히려 좀 악수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도 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사과의 취지는 좋았지만 TPO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 네. 이건 이제 민주당의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삐걱거리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걸 엿볼 수 있다라는 김준일 대표의 분석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이제 더 민초라고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들 네.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비대위 쇄신위원회 발족하자라고 하면서 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그렇게 이제 이런 사과가 있었고 오후에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 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좀 약간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민주당도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착착착 진행 안 되는 느낌. 그래요. 세 번째로 가죠. 네, 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발표했죠. 네. 향후 10년 내 세종,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 철도망이 깔리면서 전국 2시간대 철도 생활권이 형성됩니다. 네. 도시간 이동 시간이 줄면서 인적 교류 등이 증가할 전망인데요. 또 GTX-D 노선으로 불리면서 관심이 컸던 수도권 서부권역 광역 급행철도는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이 됩니다.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네, 또 별내선, 분당선, 일산선 연장 등 다른 수도권 교통난 해소 사업도 추진이 됩니다. 네. 한편 이 계획안이 공개된 이후에 철도 노선 포함 여부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특히 당초 제한된 노선에서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 GTX-D 노선을 둘러싸고 인천과 경기 서부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발이 정말 거세더라고요. 김포 분들은 이 GTX-D 노선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면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서울로 안 오고 부천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 어. 근데 일단 먼저 전국 얘기를 좀 해보면은 예, 이제 예. 권역별로 큰 대도시 주변으로 다 연결을 했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전에 김해에서 울산이 135분 걸리던 게 37분으로 줄이겠다. 이게 예. 생기면 그러니까 엄청 줄어드는 엄청나네요. 거죠. 예,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김포, 부천이 69분에서 15분, 인천, 광명이 76분에서 33분, 뭐 시흥, 서울이 45분에서 15분 이런 식으로 반에서 3분의 1로 줄이는 건데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김포, 부천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뭐 이를테면 시흥, 서울 이렇게 해서 서울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왜 부천이냐? 우리는 서울로 가고 싶다. 지금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왜 부천만 연결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김서선이어야지 왜 김부선이냐? 예, 이런 거잖아요, 김부선이냐? 지금. 뭐 네. 그런 거고. 그리고 이게 약간 이제 소위 말해서 지역 개발 이슈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장 뭐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이거 내가 서울로 연결하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막 다 내건 상황이에요. 지난 총선에서 지방선거에서 다 공약이었어요? 이게 다 공약이었고 그리고 이게 약간 집값하고도 살짝 연관이 있는 거죠. 하하. 연결이 되면은 살짝이 아니라 많을 것 같아요. 많이 있죠. 뭐 하여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에서 이제 이 김포 이쪽에서 엄청 반발이 심한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군요. 박 기자. 반발이 이게 반발이 얼마나 심했냐면 사실은 김포시 홈페이지가 지금 거의 마비 상태라고 그래요? 하거든요. 네. 이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매물이나 부동산 전망과도 좀 연관이 있을 텐데 일단 네. 기사를 좀 쭉 보면 전문가들은 이게 2030년 이후에 이제 완공이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근데 다만 이런 개발 호재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당장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은 뭐 둘째 문제고 실제로 서울이 활동권인 분들이 원체 많아요. 김포 신도시에. 그렇다 보니까 이거 기대 많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불만이 많더라고요. 공청회 이 중개 과정에서도 그 댓글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뭐 누가 부천으로 가냐, 이 신도시인데 지금 인근 구획도시보다 철도망이 적은 게 말이 되냐, 굉장히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름이 김부선이네요. 그렇죠. 김부선 씨 뭐 의문의 일패입니까?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